안녕하세요. 방랑 신도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광교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서 있고요. 수원시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예, 그 서쪽으로 가면은 의왕,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화성,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용인시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가 멀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비교적 수월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광교 신도시는 이렇게 제가 신분당선 노선에 따라서 세 곳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저기 제일 이게 신분당선역 기준으로 하면은 광교역, 광교중앙역, 상현역 이렇게 되는데요. 광교역에는 웰빙타운과 캠퍼스타운, 그리고 상현역에는 호수마을, 광교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광교중앙역은 에듀타운과 센트럴타운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교 신도시만의 각자 그 이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중에서 저는 이번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광교중앙역 그 주변인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진짜 저 같아도 원래 한 곳 이렇게 한 번에 다 가고 싶었는데, 예, 지도만 봐도 그렇고 실제 가봐서도 너무 넓어서, 예, 급기야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기 지도상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 동그라미 안에 광교 프로듀 월드마크부터 롯데 아울렛 광교점 여기까지가 이제 광교 중앙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광교 월드마크부터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아파트가 상당히 높게 있고요. 음, 예, 지금 이렇게 반대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지도상에서는 광교 쪽이 있지만 광교 쪽은 생각보다 이렇게 걸어서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한쪽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반대편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요. 이렇게 상가 2층까지 있고 그 위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도시 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긴 상가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상가 위에 아파트가 약간 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도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거 같은지 모르겠지만요. 조금은 다른 나라 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약간 예, 한국 스타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봤을 때. 예, 이렇게 건너편에는 에비뉴 프랑도 있고, 그리고 반대쪽 큰 길 건너편에는 저기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멀리 보이네요. 힐스테이트 뒤에서 더 멀리 넘어가면은 아주대학교 캠퍼스가 나옵니다. 예, 그런 이유로 광교중앙역의 부역명이 바로 이렇게 아주대라고 써 있는 거고요.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예,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네요. 예, 이렇게 고등학교가 이렇게 바로 아파트 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에비뉴 프랑 쪽입니다. 예, 또 다른 쇼핑몰과 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 지어진 신도시는 이렇게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에비뉴 프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일단 타 에비뉴 프랑에 비하면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길도 좀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야외여도 지붕이 있어서 비가 와도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저기 지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이제 새로 지어지는 경기도청입니다. 예,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언제쯤 완공될지는 잘 모릅니다. 저 정도 봐서는. 경기도청 뒤쪽으로 좀 걸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광교 이편한 세상이 보입니다. 아파트가 주로 이렇게 얇고 긴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광교에서는.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호수가 한 층에 있지 않고 한두 개만 있으면서 쫙 높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도 상가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약간 전형적인 신도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블록만 뒤로 와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반면에 바로 이게 제가 카메라에서는 못 담았지만 오른쪽에는 에비뉴 프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힐스테이트 쪽으로 한번 가봤고요. 이 힐스테이트 역시도 아파트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가로로는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게 느껴지죠? 예, 이렇게 역 주변에 소방서도 있어서 이렇게 재난 이런 거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아울렛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롯데아울렛 뒤에는 이렇게 아직 짓고 있는 건물들도 제법 보였습니다. 근데 한번 짓고 있는 건물, 그 뒤에 있는 건물 자세히 보시면은 확실히 우리나라 건물하고는 좀 전형적인 건물 모습과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좀 확실히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사는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건물 디자인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예, 대낮에 너무 더워서 좀 늦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또 전형적인 신도시 느낌 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좀 확실히 외국 느낌 나는 그런 건물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잘 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컨벤션 센터도 있어서 나중에 어떤 또 중요한 회의 자리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밤이 됐다 보니까 아파트들 불빛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고 계신 자이 3단지를 끝으로 광교중앙역 역세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젠 대중교통이 어떤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광교중앙역에는 이렇게 버스 환승센터도 있어서 지하철과 버스 갈아타기가 매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환승센터가 조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버스가 나오고 있네요. 네, 버스 외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하시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광교중앙역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하철을 타는 게 아니어도 똑같은 입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버스 환승센터와 지하철 타는 방향은 아니는데요.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음, 예, 이렇게 문이 열리고 환승센터 상당히 쾌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지하에다 환승센터 만드는 게 좀 일종의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곳에 이제 버스가 아무래도 많은 버스들이 경유를 하니까 또 환승도 수월하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본의 아니게 노선이 좀 돌아간다. 왜냐면 환승센터를 꼭 경유해야 되는 점에서 노선이 굴곡이 생긴다는 단점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이렇게 되게 안전합니다. 불이 빨간불로 돼 있을 때는 문이 절대 열리지 않네요. 제가 계속 해봤는데 초록불로 바뀌어야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예,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우선 유일한 지하철인 신분당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급행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강남까지 3, 40분이면 이어준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강남까지는 굉장히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비교적 단거리에 속하는 정자나 판교 갈 때는 좀 요금이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행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역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목적지까지는 버스를 환승해야 될 확률이 꽤 높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 뭐 자세한 목적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념이 좀 잡기가 어려운 살지 않고서는 그런 버스 노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가는 버스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M버스가 3개가 다니고 있고 광역버스가 2개가 다니고 있습니다. M버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도심으로 가는 노선은 2가지가 있습니다. M51150 핑크색 라인과 파란색의 M511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M511호는 좋은 점이라면 이제 광교 신도시만 돌고 서울로 가는 노선이고 M511번은 아래쪽 저기 삼성전자 있는 데서 이렇게 쭉 올라오기 때문에 광교가 마지막 경유지가 됩니다. 서울 가기 전에. 그럴 경우 이제 출근 시간에는
좀 사람을 채워서 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생각보다 엠버스가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입석으로 간다는 것도 위험한데요. 엠버스는 입석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 타면은 그 정류장을 그냥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역 가는 거는 M5422번. 예, 이게 파란색인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 구간에서만 노선이 다를 뿐이지 M511과 542는 수원시 내에서 그 경유지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과연 왜 저 512호에 강남역 버전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5414, M5414번이랑 있었는데 이 신분당선이 워낙 신속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예, 결국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런 지는. 그리고 이제 사당역까지는 7002번이 있는데 7002번은 아쉽게도 그렇게 자주 다니는 노선은 아닙니다. 그냥 항상 뭐 사당이나 그런 데 갈 일이 있을 때 타기 전에 시간표나 뭐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고 나가실 필요는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광교 신도시 안을 뭐 이렇게 구석구석 도는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천을 돌기 때문에 사당역까지 아주 빠른 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3002번이 있는데요. 3002번의 장점이라면은 M버스, 강남역 간의 M버스 이 M542에 비해서 양재 접근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 봐야 솔직히 신분당선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이라면 강남 갔을 때 기준으로 한 약간 몇백 원 저렴하면서 시트는 조금 더 편하게 피곤할 때 이제 타면 좋은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노선도 광교를 직통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 노선을 타기 위한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단거리 이동에 발휘되어줄 일반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노선을 하루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가려졌는데요. 이쪽에 빨간 점, 저기 조그만 빨간 점이 광교중앙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광교중앙역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언급한 노선보다 노선 수는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배차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거의 이제 이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노선 있죠. 배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용하기 아주 어려운 노선들은 과감히 뺐습니다. 그것만 빼도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선 이제 뭐 일단은 그건 아셔야 됩니다. 광교 신도시에 이렇게 버스 들어가는 게 기존에 있는 노선을 광교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배차 간격을 촘촘하다 이런 거를 바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럼 그만큼 운수사 입장에서는 수요 예측도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운수업계의 특성상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뭐 기사 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는 존재합니다. 예, 배차가 좀 비교적 촘촘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3-4번부터 보면요, 예, 약간 고동색 라인입니다. 예, 광교에서 출발해서 수원역 그리고 서수원까지 가는데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광교는 철저히 동수원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수원에서 서수원 노선이 버스 노선이 이렇게 다양한 편이 아닌데, 예, 비교적 그래서 13-4번은 사람이 꽤 많은 편입니다. 예, 동수원, 서수원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물론 자세히 나오면 좀 더 있겠지만, 수원역, 이렇게 지도상의 수원역 기준으로 하면은 서쪽 지역은 서수원, 동쪽 지역은 동수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서수원을 넘어서 화성시까지 가는 노선으로는 32-3과 32-4가 있는데요. 예, 이 노선은 광교, 수원, 아주대, 수원역, 봉담까지 모두 노선이 같고 향남 지구에서만 노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노선들의 특징은 배차가 무지하게 길다는 점입니다. 자, 만약에 봉담 이쪽으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차라리 위치 확인해서 차가 멀리 있으면은 그냥 수원역까지 다른 노선을 타고 수원역에서 35번이나 38번 이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81번을 보면은 광교 신도시에서 출발해서 아주대 수원시청 수원터미널 그리고 병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다른 일단 광교중앙역 이번 유튜브에 다루는 이 지역을 낱낱이 돌아다니면서 광교중앙역 주변에 어느 아파트에 살아도 이 노선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병점, 화성시까지 가는 노선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선이 이렇게 쫙쫙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지금 연두색 노선입니다. 약간 이제 아주대 쪽에 굴곡은 있지만 비교적 직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경유지를 가기 위해서 이 노선 타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파란색 노선의 18번을 한번 보시면요. 예, 노선이 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광교에서 종점 방향으로만 지방법원을 경유하고 예, 반대로 경희대 방향으로는 법원 경유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특징이라면 이제 에일리네들 아파트라고 여기 이게 옆에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예, 그쪽을 경유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워낙 굴곡이 심해서 그냥 아주대 정도까지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꼭 환승을 가급적이면 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9번인데요. 이 노선의 특징이라면은 사실 광교 신도시 주변에 수원시 동부차고지 공영차고지가 있어서 이곳이 시작이 이 광교 주변이 이제 차고지로 쓰는 노선들이 많은데 이 노선은 반대로 수원여대 쪽에서 와서 광교 신도시에서 회차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북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원시 장안구 일대인데요. 그쪽 지역으로 광교에서 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렇게 수원 내 이동에서 이렇게 몇 안 되는 북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딱 장안구청 조원동까지 이제 광교에서 이용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이제 7-2번 같은 경우는 어, 자세히 봐야 됩니다. 특히 상현지구에서 이 노선 이용할 때는 노선 방향 잘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좀 노선이 지도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그리고 그런데 사실 저도 언급하려다가 뺄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요새 배차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이용할 일이 실질적으로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노선의 특징들은 어, 앞서 언급한 노선들보다는 좀 광교 중앙역세권은 좀 덜 낱낱이 경유한다는 게 좀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좀 그럼 자주 온 노선부터 보겠습니다. 720-2번 노선 정말 깁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화성시 수원대에서 출발해서 판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굉장히 긴데 광교 테크노밸리만 경유하고 이제 바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굉장히 노선이 굴곡지기로 유명합니다. 단 광교에서는 테크노밸리만 딱 경유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정도로 이렇게 단거리 이동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수원역,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그냥 분당이나 수지 가실 때는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노선이 뭐 빠르다는 완전 직통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자주 온다 이게 장점인 노선이라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배차는 어떤 그렇게 10분 이내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노선이 길기 때문에 정체구간이 많으면 또 배차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번호가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서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노선을 볼 수 있는 724-3번 보겠습니다. 724-3번은 선형은 되게 좋은데요. 배차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해 봤을 때도 생각보다 기다렸고 그런데 사람은 또 많았고 이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지 당국대 당국대 죽전 캠퍼스까지는 가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 노선이 경유하는 수원시 구간, 동탄 참고로 화성시입니다. 망포동까지는 비교적 직선으로 이동하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노선은
720-2번은 광교 테크노밸리 쪽만 정차하고 왔다면 이 노선은 롯데 아울렛 쪽만 정차하고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참고로 광교 신도시 내에서 720-2번과 3번은 광교중앙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들도 서로 이용하는 곳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생 노선인데요. 이 노선 역시도 광교 신도시가 이제 종점 곡반정동 차고지를 출발한 노선인데요. 예, 지금 노선 선형을 보면은 월드컵 경기장 넘어서 메탄동 그리고 인계동까지는 이제 유용하게 탈 수 있는 노선이라는 상황을 합니다. 예, 다음 88-1번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간 풀색 노선도를 지금 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 노선도 수원여대에서 출발해서 광교 신도시까지 오는 노선인데요. 선형을 봤을 때 예, 수원 터미널까지 이용하면은 그렇게 굴곡 없이 갈 수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이후로 수원역 같은 경우는 타노선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광주에서 출발해서 우남지구로 오는 20번 청록색 노선을 보겠는데요. 노선이 오산시까지 가는 만큼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만큼 이제 노선도 쫙쫙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산역까지 비교적 직통이지만 도로 정체나 그런 걸 감안하면은 세류역 이후로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경부선 전철은 무지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 안 막혀도 시간만 잘 맞추면은 버스보다 훨씬 빠른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70번인데요. 이 파란 노선입니다. 광교가 그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와서 이제 광교까지 오는 노선인데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수지를 경유해서 좀 독특한 노선입니다. 수지를 경유해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동백을 경유해서 그리고 바로 마성 에버랜드로 향하는 노선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에버랜드 갈 때는 이렇게 딱히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뭐 노선이 좀 자다 보면 좀 굴곡질 수 있는데 그냥 이거 타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왜냐면은 그 광교 쪽에서 이게 용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좀 많이 발달이 안 된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들 보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남문시장까지 가기 그 수월한 노선이고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노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굴곡이 있어도 크게 소요시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 2번 같은 마을버스 2번이 파란색 노선이 이제 광교역, 광교중앙역, 상현역을 모두 이어주는 몇 안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 같은 경우의 특징은 아주대 병원 내부까지 진입한다는 점을 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 여건을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서울로 출퇴근할 만은 하지만 그 서울 어디로 출퇴근하냐 이 위치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서울로 접근하는 게 강남역과 도심이라고 봤을 때 이제 환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면은 좀 이런 다른 도심과 강남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 직장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타 신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거리가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기 신도시보다는 거리가 좀 있지만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수원 시내를 제외하고는 특히 서울이나 이제 판교만 해도 그 광역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지하철의 노선이 신분당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출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광교중앙역세권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